이 서비스를 이 기아 동사무소, 옛날에 기아 연이었죠. 여기서 다 할정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원행정을 다 했었죠. 우리가 뭐 인감증명이 주민등록이든 뭐든 하려면은 다 동사무소 가고, 동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민원행정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일선행정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하고 같이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일방적으로 행정이 공급해주는 시대는 이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정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한 100가지 될까요? 100가지 넘을까요? 적을까요? 넘죠? 평균적으로 250가지 정도 됩니다. 하여간 이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것이 완전 일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동사무소에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손을 잡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하고 막 재난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재난행정이 일어났을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데는 어딜까요? 소방서?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본에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큰 해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 죽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양 오염수 때문에 이제 지금 난리 난 그때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해일이 와가지고 쓸어가고 그럴 때 제일 나한테 도움이 준 데가 어디였느냐 물어봤어요. 바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자치회였다는 거예요. 동네 자치회, 일본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자치회가 있으니까 동네 자치회에서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자위대에서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더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는 것들이 행정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행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서 행정을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대신을 할 공무원들을 많이 뽑을 것인가. 공무원을 많이 빼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권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자치와 복지 기능들이 그렇습니다. 복지 기능들. 특히 자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치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복지 문제랄지 돌봄 문제랄지 마을 관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능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또 공동체 의식이랄지 양심이랄지 자긍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들이 있는데, 제1회 주민자치센터 활동에서부터 주민자치운동,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랄지 주민자치 운동이 우리 주민자치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와 같은 주민 참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의 만족이랄지 지역 발전이 이루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주는 아시다시피 97개 동입니다. 그래서 강산구가 21개 동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로 여러분 같으면은 아주 빨리 전환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어요. 강주 같은 경우는 97개 동 가운데에서
지금 19개가 남아있고 78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강산구 같은 경우가 21개 동 가운데서 18개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강주가 84%인데 강산구는 85.7로 해서 제일 빨리 주민자치가 전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강산구가 강주 5개 구 가운데에서도 제일 빠르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3,580개 정도 되는데 3,580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바꿔주고 있는데, 강주 같은 경우는 80.4%, 관광수가 85.7%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느냐? 30%, 1,2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200개 32%인데 강주는 80%니까 굉장히 강주가 주민자치 분야랄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한국을 선도하는 이런 상황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강주시의 목표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100%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13개 환경자치단체 가운데서 강주가 선도적으로 민주적인 도시로서 전통과 문화를 골목과 마을에서부터 펼치기 위한 이와 같은 활동들을 내년까지 해서 광산구도 내년에 전부 다 지금 삼도동이랄지 인곡동이랄지 이런 이 농촌동까지도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전환이 지금 광산형 주민자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2023년 내 성전 이동이랄지 이렇게 같이 있고, 내년에 이제 나머지 동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광산형 주민자치가 선도적인 제도를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하나 모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무국 안정화, 다른 데에서 제일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이 부러워하는 것이 저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강산구처럼 이렇게 지원을 못 해줍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래가지고 절반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아예 20%만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강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또 활동비랄지 이런 것들도 수당도 안정적으로 주면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랄지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강산구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자치라는 것은 광산구랄지 그 다음에 중간 지원적으로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가 있거든요. 전국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직원들이 기초단위에서 가장 직원들이 많고 또 직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광산구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광산구 도시재생센터는 직원들이 임기가 보장되는 이런 이 정규직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직원이 바꿔요. 예를 들면 강주 도시재생센터만 키센터만 하더라도 자꾸 이중률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뽑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강산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동체센터가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돼가지고 마을 공동체이랄지 도시재생이랄지 주민자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하우랄지 전문성이 뛰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부러운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에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강산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다르느냐 했을 때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관적, 작년까지는 자문기관적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민자치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다. 그러면 주민자치 기구장,
완전한 기부 성격을 덜 띠기 때문에 제가 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아직도 주민자치에 의한 법적인 뒷받침이랄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강력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 한자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부족한 것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 대표성이랄지 또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운영에 중점을 줬다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수익이랄지 위탁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랄지 위탁사업이랄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보다 빨리 시작했었던 2013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주민자치회가 강사구 같은 경우는 간사랄지 사무국장이나 간사랄지 이런 경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다른 데는 3년간은 이 지원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스스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많은 자치회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수많은 자치회가 뛰어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다른 일반적인 기업이랄지 또 이것과는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되기 어렵죠. 이를테면은 두암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국수 공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수를 공장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한테 팔아가지고서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에 수익으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한 3달로 팔렸어요. 그 다음에는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았고 우남 삼동 같은 경우에서는 출판 인쇄업을 했어요. 주민들 명함도 이렇게 인쇄해주고 그 다음에 소식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 거기도 실패였고 또 양산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로컬 푸드를 하려고 했어요. 주민자치에서 꿈도 컸죠. 그런데 로컬 푸드 매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